말해주신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네. MZ세대 친수를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네, 취업으로 향하는 짜라짜라 잡잡잡! 여기 잡스원온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출발! 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말 많은 직업 중에서 취준생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그 직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직업을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합뉴스TV의 이름 긴 아나운서 김빅토리아 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 잊지 않으셨죠? 네. 저는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랬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요즘 이 디지털 노마드 세대인 MZ세대는 이름이 아니라 디지털 상에서의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 잡스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행해 주시는 디지털 장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8년째 인터넷 게시물 삭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와. 탐로익 대표 박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텐션이 되게 좋으세요. 네. 일단 카메라 딱 켜지니까 바로 딱 깔끔하게. 걱정하시더니. 네. 저희 오늘 스터디 잡스 금요일마다 하는 코너인데 네. 지금까지 월요일, 수요일 다 다른 코너를 하다가 금요일에는 스터디 잡스라는 코너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보니까 얼굴만 동동 저희들이 떠다니지 동동 않나요?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맞아요. 뭐죠? 이렇게 더운데. 뭐 저희 이렇게 보고 딱 딱 연상되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콜라를. 없으세요? 검정색. 검정색. 스티브 잡스. 스티브 그쵸? 잡스. 오, 맞습니다. 맞춰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름이 스터디 잡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이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목폴라를 하고 나 안경 갖고 왔는데 분장실에 놓고 왔다. 그게 안경이랑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희 신발도 뉴발란스 이거 어, 스티브 잡스 신발이거든요. 991.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사연이랑 이렇게 뭐 축하할 말 있으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오. 오늘 동성욱 군과 김자영 양의 결혼식을 제가 좀 축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와. 주 토요일에 어쩌다가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사회를 보러 네. 가는데 영등포 JK 아트홀 토요일 오후 그렇게 4시에 구체적으로. 네, 동성욱 군과 신부 김자영 양의 결혼식 다 같이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와. JTBI님 오셨고, 뿌잉님 오셨고, 빅토님 오셨고, 그렇게 댓글 쭉 체리님도 보니까 오셨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쵸, 오랜만에 네. 보시죠. 우리 민지캐스터님께서는 이거의 전신, 잡더라이브? 네, 맞아요. 네, 잡더라이브 때부터 함께 하셨고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신 분이죠. 애플리아노 재욱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례식이 아니었네. 네. 그리고 혹시 축하나 응원 받고 싶으신 분, 또 뭐 이런 축하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댓글 잘 활용해서 저희한테 많이 전달해 뭐 주세요. 축하. 그래도 디지털 장의사 기대가 많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디지털 장애사라 그러면 네. 우리가 분명히 이때 좀 이따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 맞아요. 일단 저희 오늘 아까 축하했잖아요. 대표님 축하할 일 좀 없어요, 요즘에? 일단 개인적으로나.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어떤 모임도 갖고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거의 개인적으로 축하 일이죠.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끝나고 불금을. 모임 가신다고. 오늘 대표님의 네. 불금을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지금 모임이 있거든요. 진짜요? 부산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모임 갖고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정말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임 즐겁게 하시고 너무 약주 많이 하지 마시고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선물 준비했죠. 어떤 선물 있죠? 그쵸. 저 이거 좀 아까 읽었는데 뭔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요? 반가워가지고. 잡드라이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자, 오늘도 선물 마구마구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스완제이에서 스완제이. 네, 구두를 제공해주신 임송아 사장님. 임송아 사장님 화이팅! 반갑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제 임송아 사장님 너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맨날 파이팅하니까. 나중에 그리고 한번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셨던 분인데 네.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식초. 밀키트를 다이어트 밀키트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 해커스, 해커스 공무원 합격. 아무도 안 해주는구나. 아무튼 합격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저희가 집 앞으로 쭉쭉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방송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네. 뽑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초반에 많이 얘기해 주셔도 뭐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께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톡톡 튀는 질문을 많이 하신 분. 오, 질문을 많이 그래서, 해주신 분들. 질문 많이 하신 분. 좋습니다. 네, 오늘 질문. 참여하겠습니다. 윤진 캐스터님 어떤 분들? 저는 오랜만에 제가 왔으니까 저를 많이 반겨주시는 거야. 많이 관객. 사진 가능으로 저기 뮤직캐스터 선물 예뻐요 하는 분 보내드리도록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반응이 바로 오네요 지금. 얄미워. 좋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지털 장의사를 주제로 네. 말을 나눠볼 건데요. 디지털 장의사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일단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상에 게시물의 삭제 의뢰를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로 신속한 삭제를 진행하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 전문 업체입니다. 큰 적을 지어주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라고도 부릅니다. 세탁소. 그럼 지금처럼 이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기보다는 디지털 세상에 있는 고인의 흔적을 좀 지워주는 거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두 분 뭐 하세요? 아니요? 너무 대본대로. 대본을 일단 정보를 딱딱했다. 제가 지금 왜냐면 선생님께서 이 직업에 관심이 가진 그런 그 질문- 친구분들이 네, 많이 네, 오실 네, 것 같다고. 네, 맞아요. 그렇죠? 질문을 잘하셨어요. 디지털 장의사라고 좋았나요? 왜 부르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엄청 저도 받고 아유, 있어요. 네. 근데 본래 시작할 때는 고인들의 살아 생전에 남은 인터넷 유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지금처럼이 네. 아니라 네. 돌아가신 분의 본래 디지털 장의사란 단어가 붙은 의미도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장의사라는 개념을 최초로 시작한 업체가 네. 미국의 그 온라인 상조 회사거든요. 그 나이프 회사죠? 인슈어드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 그 회사는 $300, 한국도 35만 원 정도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 유언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삭제하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오, 디지털 장의사가 진짜 돌아가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미리 가입을 네, 한 가입을 해서. 신기하다. 그렇군요. 저희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도 미리 돈을 내고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인터넷 게시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뢰는 의뢰를 들어오고 있죠 현재. 그럼 보통은 그걸 누가 의뢰를 해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하고 본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요. 살아있을 때 보험처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러이러한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다음 회사에서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삭제를 하는 거죠.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럼 디지털 상에 이제 정보를 지우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비밀번호나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삭제하는 솔루션들이 전부 다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각종 SNS나 포털에서는 만약에 계정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시면 네. 최소한의 어떤 자료를 주면은 그 사람의 게시물을 삭제하겠다. 그런 매뉴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경우는 직접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해당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접속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인스타그램 이런 건 다 구글 기반이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그렇게 삭제하는 내용까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국내 사이트 포털 같은 경우는 삭제할 매뉴얼이 그렇죠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애국에는 삭제하는 매뉴얼 자체가 아예 밝혀 있지 않아요. 근데 사이트마다 삭제하는 방법이 다르죠. 할 수는 있고. 네. 그럼 일단 그런 자세한 것들은 네. 좀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네. 하고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뭐 사이트당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워주세요 했을 때 한 번에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비용 같은데요. 그렇죠. 비용은 제가 일적으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삭제한 내용이 첫째 어떤 것인가를 나와야 되고 그 삭제한 내용이 어디에 유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게 몇 건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예컨대 영상물이 난다면 그 영상물이 일반 영상물이냐 아니면 음란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국내 사이트에 있는 거냐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거냐 그리고 삭제가 몇 건 정도가 발견이 됐느냐 모니터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거냐 아니면 의뢰인이 찾아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복잡하다. 종합적으로 해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안 밝히자면 밝혀도 되니까. 예. 음란물이 영상물이 들어왔다. 네. 그럼 일단은 이게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삭제하는 경우를 한다면 대개 한 건에 얼마 정도 한 건에? 네, 한 건. 그러니까 한 건이라 그러는 게 내가 옛날에 싸이월드에 올린 너무나 못생긴 사진 한 건을 지우는 것. 한 건당 만약에 해외 사이트에 내 영상물이 유포되는데 그걸 한 건 찾아와서 한 건을 네. 디지털 장사에 음란물 의뢰했다. 기준으로. 음란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세요? 50? 오, 저도 50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전 30. 그럼 음란물이 10건이면 500이고 그럼 너무 비싸네.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제가 하나를 의뢰했는데 그게 여러 사이트에 퍼져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찾아주세요. 한 건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견적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주셔야 저희 궁금증이 해소되면 저희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죄송한데. 얼마냐고? 네. 한 건당 5만 원에서 5만 9만 원 오. 사이. 9만 원 사이. 5만 원. 한 5만 5만 원 건당 정도.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덜 그렇긴 복잡한가 그렇죠. 봐요. 네, 그렇죠. 오. 근데 그게 가장 궁금한 건 완전히 지워집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지워진다고 봐야죠. 물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삭제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오. 다시 올라오진 네네네. 않는지. 네. 그럼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AS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디지털 장의사님 배우 닮으셨대요. 어떤 배우를 닮으셨다고 하는지. 근데 진짜 멋있으시죠. 되게 거의 다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어떤 배우신지도 궁금해요. 어떤 배우인지도 궁금해요. 디용 관련 DM 부탁드린다고. 아, 최재형님. 에스터 서비스 반갑습니다. 아까 그래서 계속 이제 끝까지 보신다고 하셨고 온라인 같은 걸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수임을 그렇죠. 거의 다 온라인이죠, 저희는. 온라인으로 카톡 상담, 카톡 뭐 상담? 문자 상담. 대표님 그런 거 직접 운영을 하세요? 아니면 직원분이 따로 계세요? 직원분들 있습니다. 좀. 아. 전문 디지털 장애사 사무실에 지금 상주하고 있죠. 그럼 대표님께서 계시는 회사 이름을 밝혀도 되죠? 네네네. 네, 주식회사 탑 로직의 박용선 장의사님 저희 명함까지 받았거든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핸드폰 번호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직원이 그럼 얼마나 돼요? 지금 상주하는 직원의 지금 사무실에 우리 이 과장님, 이 팀장님, 네, 보고 계시나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마 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분이 상주를 하고 지금 전문 디지털 장애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직업이 유망하냐를 알려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큼 봉급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시는지를 알면 이 직업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족이라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미래 신종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처우에서도 많이 되고 부수도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그러니까. 직업이? 그럼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좀 사연이 있죠, 저도. 알려주세요. 궁금하다. 우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연이 있죠 이러고 여기가 반짝하셔서 깜짝 놀랐네. 그게 아니라 개는 질문을 한 줄 우리 아까 저희 검정색옷이라서 네.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인생 1막에서 2막, 3막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1막을 끝내고 2막에서는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 첫째는 세 가지 기준을 잡았어요. 네. 첫째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2막에서 하게 됐다.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일, 보람 사회적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 뭘까?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보탬이 돼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순서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래 유망 신종 업종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고른 게 디지털 장애사였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활동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연령대는 아니실 거라는 추측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래 유종 신종 업종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직업, 근데 IT 산업에서
가장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뭐냐? 그래서 선택하게 될 장의사였죠. 그럼 근데 와. 취준생들에게 어떤 이 디지털 장의사란 직업을 추천해 주실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준으로 봐서는 추천을 하고 싶죠. 다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 저희 일이요? 쉽지는 않죠. 어떤 부분이 부분에서? 가장 힘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일단 한 10% 20%는 음란물을 봐야 되거든요. 음란물을. 네. 그리고 음란물들을 호기심에 본 것하고 직업으로서 보는 건 약간 달라요. 성격이. 그래요? 예. 약간 멘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거 어떤 텐션으로 가져가야 될지 솔직히 좀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러죠. 이걸 뭔가 제가 장난스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글쎄요, 의뢰가 네. 들어오는 일 중에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그러게요. 게 커요? 음란물이? 네. 한 10% 20%는 봐야죠. 아, 전체 중에서 10에서 20%는 음란물. 아, 저도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걸 처음 딱 들었던 게 음란물과 관련해서 뉴스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음란물 피해자분들이 그렇죠, 네. 의뢰를 네. 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 장의사들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저는 예전에 뉴스에서 어떤 한 P2P 사이트에서 디지털 장의사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돈을 받고 지워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이 내용은? 아 진짜? 네.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 디지털 장의사에서 음란물 관련한 그런 사고들이 사실 많잖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보시면서? 음란물에 대해서요. 아니요. 자, 그런 상황들, 사건들. 혜진님, 저 못하겠어요, 혜진님.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글을 읽다가 아니 탐너지 우리나라 가장 정직한 디지털 장의사다. 저걸 읽는 순간에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참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것 같고. 일단 심각하죠. 왜냐하면 인터넷 특히 성범죄 이런 계통들은 너무 많죠 요즘에. 그 피해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거든요. 진짜. 특히 몰카라든가 불법 촬영물, 네. 뭐 성범죄 영상물들 이런 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나 팁을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팁을 말씀드리는데 몰카나 불법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출입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장소 어느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숙박업소. 벌써. 그렇죠. 숙박업소 뭐 아니면 뭐 탈의실, 화장실. 화장실. 예. 진짜. 열받았어. 욕할 뻔했어.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궁금하신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이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런 걸 것들 찍고 보면서 올리는 거구나. 그러면 N번방 사태 일어났을 때 정말 솔직히 장의사님은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실제 N번방하고 저희 디지털 장의사를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N번방 사건 때 저희한테 N번방에 관련된 사람들이 N번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텔레그램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느냐, 아 그런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의 자기 활동상 기록들 삭제할 수 있느냐, 또는 텔레그램에 올린 뭐 영상물 있었다 이런 걸 삭제할 수 있냐 의뢰를 받은 적은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위법자잖아요. 법법자. 그렇죠, 그럼요. 법을 전공하시고 저 법을 공부하시고 가르쳐주셨던 입장에서 일로서는 이제 수입을 거둬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는 이 사람 잘못돼서 내가 신고하고 싶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 그 N번방에 관련 사람이 26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북한 하루 자기 신고합지대보다 많네. 26. 뭐 텔레그램 그런데 N번방 활동 그 흔적들 지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폐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삭제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텔레그램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네. 가해자들이 의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뭐 내가 옛날에 이런 음란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올렸다는 증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오히려 가해자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가해자도 지가 찔린 왜냐면 피해자는 몰라요. 뭐 실수로 해가지고 성범죄에 이렇게 발생한 예도 있어요. 실수는 실수는 뭐야? 실수는 뭐죠? 우리 이미 불신에 가득해. 이 성범죄자 새끼들 막 이러면서. 실수로 왜냐면 자기 성관계 이 몰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동의하에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연인 관계라고도 절대적으로 동의하에라도 성관계 영상물을 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갖고 있다가 실수로 유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그냥 뭐 반성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그 피해자를 위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상담도 하고 유포가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잠깐 보관했는데 또 잘못 올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유포되는 수도 있고. 맞아. 예전에 휴대폰 수리점에서 그런 사진첩에 있는 사진 중에서 이상한 사진 없나 해서 그 사진 갖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것들인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영상을 안 찍어야 되고 네. 뭐 모텔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일단 불을 끄는 거 기본으로 찍는 거. 네. 보이지 않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나 이렇게 말 모텔 가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의심스럽다. 물론 모텔 간도 그 몰카 촬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또 앱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불을 꺼서 좀 예방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나쁜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진짜 막 욕하면서 일하면서 막 욕 나오고 이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도 문제가 되죠. 네. 근데 또 더 문제가 큰 것은 그 죄의식이 없이 그런 것을 함께 소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쵸. 그게 맞죠. 네, 그것도 맞죠. 뭐 자랑을 삼아서 소통해주고 카톡으로 보내고 공유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범자들이에요. 옛날에 뭐 연예인 정준영 사태 이런 것도 이제 단톡방에서 그런 동영상을 네. 돌고 그래서 맞죠. 일어난 거고 그런 거 자체가 다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특히 아동 성소년 그 아청법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제작하거나 판매, 배포,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돼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요. 소지해도. 번원부까지도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뭐 의뢰가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그럼요. 것도?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 보셨을 텐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고객? 궁금하다. 네.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있죠. 근데 그 의뢰인들은 전부 다 사건이 긴급하고 다양한 사연들이 많아요. 또 그 상황들 제가 여기서 밝힐 수가 없는 왜냐하면 네. 혹시 그분들이 방송 볼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나 여러 사례들이 많아요. 아주 좀 가벼운 내용 같은 경우는 가볍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청소년이 음란물 일반 영상 하나 올렸어요. 이렇게 물론 음란물 아니고 했는데 그게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많은 댓글이 붙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영상이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엄숙한 자리인데 그 장난삼아 이렇게 철없시켰던 영상 하나 있었어요. 예컨대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해서 재미나는 영상을 찍어 올렸던 뭐 겁니다. 그럴 그런 수도 있고, 영상들. 그냥 뭐 어릴 때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한 비난을 받는 영상이고 본인한테 예. 장난삼아 있고 철없이 했던 것들인데 네. 상당히 인터넷상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지우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나 그 절차가 사실 되게 절차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한데요. 일단은 한국 국내 사이트들은 삭제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이트들은 매뉴얼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자를 접촉을 해야 되는데 네. 관리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접촉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걸 조심하셔야 인스타그램,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자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 그 순간 자동 캡처해가지고 올라가는 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동 캡처 사이트들이. 뭔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 자동 캡처 사이트들은 관리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경우는 뭐 솔루션 관리 업체 또는 도메인 관리까지 저희가 추적해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의 계정주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대부분 이제 인스타그램은 불법적인 영상 그 사이트가 네. 자동 캡처되는 사이트거든요. 그게 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 캡처 사이트에 공지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쵸. 뭐 DM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나 댓글로 항상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시는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받고 그래서 뭐 신고도 해보고 하는데 항상 거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안 된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으세요? 막 또 막 고객센터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좋은데
그런 고객센터가 없더라고요. 맞아, 페이스북이나 맞아.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거의 그냥 뭐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거든요. 맞아. 이상한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막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데 맞아요.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한 사진 보내고 속옷만 입고 사진 보내주시고 실제로 저는 저한테 막 안 그러시거든요. 보거든요. 근데 진짜 남자분께서 저한테 마음에 드셨나 진짜 깜짝 보다. 놀랐어요. 처음에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네. 요청 메시지가 아, 있어. 맞아, 뭔지 알죠? 맞아. 이미지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그럼 이게 뭐야 까마요? 그러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약간 빡치네 방송이. 네. 좀 그러네. 빅토님 데뷔를 가장 진지하시다고. 근데 이게 뭐 다 피해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그쵸, 제가 좀 맞아요. 마음이 막 마냥 또 웃긴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영상 지우고 싶은 거. 왜냐면 우리는 그쵸, 처음 맞아요. 방송할 때부터 모든 영상이 남기 때문에 다 지우고 남죠. 싶은데 이런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의뢰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방송하는 분도 있죠. 근데 저희가 그냥 절대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그냥 않거든요.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예, 대충만. 비슷한 예로 인터넷에 성형 전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작년에 피서지에서 있었던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다. 이제 오늘 찍었던 사진이 내일 시간이 흘러가면 흑역사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맞아요. 그쵸, 전 맞아요. 지난주 뉴스도 보기 싫습니다. 특히 저도. 방송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맞아. 그러겠다. 방송사고. 또 방송 초기에 찍었던 사진들이 영상이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경우 그런 거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있어요? 네. 저 명함 받기 잘했다. 5만 원이라고 하셨죠, 건달? 비싸도 그 이상 받으시면 안 돼요? 어린애일수록 민감해요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예 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자기가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뭐 역할이 좀 미미해가지고 창피한 것들 있다든가 그런 것도 삭제를 많이 요청하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막 성형 전 사진 얘기하셨으니까 막 성형 전에 이렇게 막 하기 전 사진이랑 비포 애프터 막 이런 사진들도 네.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입료를 내면 삭제가 가능합니까? 삭제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역시 개인의 행복을 반드시 중요해 해요. 주시는 맞아. 강조를 하시네요. 취미 삼아서 성형 전의 사진하고 성형전을 해서 이분이다 이렇게 네, 하신 분도 있고.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명함에 그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들은 이쁘지 않은 사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대조시킨 사람 있잖아요.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뭐 학교 다닐 때 졸업 사진 같은 거. 예. 저도 진짜 졸업사진에 갖고 올걸. 졸업 사진 궁금한데 어디 못 찾아요? 일단 나중에 DM으로 보내주세요. 종이로 나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빨간 머리인데 그때 당시에 샤기컷이 유행했어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빨간 머리에 샤기컷 가스비 왁스 딱 바르고 노는 친구였네, 노는. 그러니까 제가 친형이 있는데 3살 터울인데 형이 하는 게 항상 멋있어 보이잖아 어릴 때는. 그쵸, 우리 맞아요. 형은 중학생이고 한창 중2, 3병 걸려있는 형을 보고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옷은 와이셔츠 빳빳한 거에다가 노튼 니트 진짜 깔끔한 거 아이비리그 같은 거 입고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졸업사진, 궁금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MC분들의 궁금하네. 흑역사를 공개해 주세요. 그거 좀 이따 하기로 했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하시죠. 저희가 사실 오늘 이거를 하려고 우리 PD 너구 PD가 저희한테 흑역사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서 보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제작진 분들께서 직접 찾으시겠다고? 직접 흑역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진짜 그래도 뭐 찾아봤자 얼마나 찾겠지 그랬는데 이거 지금 민지캐스터 드는 순간 저는 그 다음부터 빡쳐서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전 들어야죠.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은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저 별로 이렇게 흑역사 아니에요. 생겼어요? 흑역사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흑역사 맞습니다. 아니 민지캐스터님은 불과 얼마 전 사진이에요. 그쵸? 이게 진짜 네, 근데 한 일주일, 2주 전 뉴스 거예요. 뉴스 사진 그냥 보여드리죠 뭐. 어차피 만천하에 공개가 된 근데 거니까. 이게 이렇게 가깝게. 아니 잘 안 보인다니까 이게. 자세히 봐야지 그건데. 민지캐스터님이 뉴스를 연결하셨는데 이때 눈이 조금 뭐. 아니,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뉴스 이날. 앵커라기보다는 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너무해. 뉴스를 찍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 삭제에 지나가는 관한- 아주머니. 자 여기 2번에 한번 다시 찍어주시면 안 돼요? 2번에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지나가는 아주머니. 이거 너무 충격이에요. 인터뷰하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네. 이게 근데 이게 핑계를 대자면
아니, 얼굴이 부어 있어요. 이게 자연광이 있는 날, 흐린 네. 날 누가 찍어주시냐에 따라 제 생긴 게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날 너무 충격받고 병원 갈 뻔했잖아요. 이거 어디예요? 한강이요. 한강?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그때 맞아 제가 이게 여의도 나가 있는 맞아요, 기자회견 연결하면 이랬던 것 저 같은데. 불러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너무 충격이. 네, 아무튼 너무 창피해. 이게 사진 있고. 이 정도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생기진 거. 않았죠 저. 저희가 봐도 대답해도 이건 괜찮다 정도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본인한테는 정치적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맥이 옆에서 계속 이 상당히 사진이 심각하네. 평생을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맞아요. 이거 좀 근데 이거 말고도 해주세요. 사실 몇 개 더 있잖아요. 아 많죠 많죠. 옛날 사진들 어디 뭐라고 치면 나와요? 안 넘어오네. 근데 이거 치면은 근데 민지캐스터님은 이름이 조금 그래도 흔해서 많이는 안 나올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 장점이 저는 있어요. 치면 진짜 바로 나오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치실 것 같은데. 전혀 이따 본인이 아닌 것 끝나고. 같아요. 정말. 네. 진짜요? 네. 어우 실물이 다행이다. 우리 민지캐스터. 아이 실물은 뭐 그렇죠. 실물. 그렇다고. 아니, 실물은 실물이 뭐 그렇죠. 훨씬 낫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다행이다, 이제 또 나대면 안 되는 게 제 흑역사도 지금 여기서 갖고 있기 여기 때문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흑역사가 아니야. 그쵸? 거꾸로 다시 이게 아니야. 이 흑역사예요? 보이시나? 저 이게 뭐가 너무 약간 뭐라 그러지? 화가 너무 왜가 진짜 이게 누가 이 정도 봐서 됐어야죠. 아나운서의 과거 사진이야. 이게 누가 봐서 건방진 표정. 제 말 안 듣는 아들내미 같은데요? 팔은 또 왜 이렇게 얇아? 이것도 삭제 가능한가요? 삭제 가능한데 이 정도면 흑역사 아마 방송이니까 약하죠, 좀 약한 걸 좀 약하죠. 가져온 것 아, 약한 같은데. 거예요? 예. 아, 제가 갖고 온 건 저 아니에요. 약한 거 안 갖고 왔는데. 캡처하신데 픽튜님. 아 그래? 아 이게 귀엽다고. 10년 전인가? 9년 전인가? 그때 아, 뭐 옛날 그래요? 대학 활동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도리어 카리스마 있는 사진 같은데. 아 그럼 묘하게? 뭐지 왜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묘하게? 저 지나가는 아줌마라고. 지나가는 아줌마랑 카리스마 있는 아들내미랑 지금 아줌마랑 말 안 듣는 아들내미랑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싸이 거야. 감성이라고 하시는데 최재형님 맞아 싸이 감성이에요 좀. 진짜 왜 이러고 있었지? 그냥 이거 사진 계속 찍는 게 이러고 약간 웃기려고 이랬는데 이걸 올릴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하면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없앨 수가 있어요. 있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문제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거는 별로다 네. 괜찮냐 이런 게? 인터넷 게시물은 일단 올라가면 유통기간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이 사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네. 평생 자기를 살아다니면서 왜 은근히 숨기세요? 전형적인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 치료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기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기들약을 찾아서 맞아, 삭제하는 맞아, 게 맞아. 정기적 건강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 맞아. 이게 이런 디지털 장기사분들 사실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갖고 이런 지우고 싶은 사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우 당연하죠. 이 정도는 뭐 약과이죠 저희한테는. 아 그렇죠. 진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 그때 대화 활동 같이 하던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친구랑 제가 지금 연락이 안 닿아요. 이건 삭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저 이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 자기 있구나. 사진 잘하셔요. 이거를 슬슬 잘하셔 제가. 맞아요. 캐스터님 이거는 저희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 그럼 검색하셔서 저희 나오고. 연합뉴스 TV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런 이게 거 지금 어디에 치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이거 너무 이 많이 방송- 올라가 있지 않아요? 네이버 방송이요? TV, 유튜브, 네이버, 연합뉴스 맞아요. TV, 다 올라가 페이스북 있어요. 다 올라가 있어서 사실 지우기는 어렵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 이랬던 행복한 그렇더라고. 여의도에 하루가 있었다. 이런 날 정도로 더 좋은 생각하면 사진을 올리면 되잖아요. 더 좋은 사진을 아, 묻히도록 네, 그렇죠. 맞아 그것도 그렇죠. 열심히 그러게요. 저는 근데 너무 이상한 거 많아요 검색하면 이거 해보라 그랬어요 찾아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다가 그쵸. 저 뭐지? 사실 뭔가 싸이에 많을 것 같긴 한데. 싸이는 그래도 다행히 닫혀 있어서 맞아요. 감사하죠 싸이월드 감사하죠. 저 생각해보니까 지운 거 있어요 저는 예전에 뭐지 뭐 가톨릭 그런 데서 했었던 거 그거 하나 있는데 어릴 때 근데 막 그때 막 글도 쓰고 사진도 같이 찍었었는데 제가 아나운서 처음 되고 검색하자마자 구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에 뭐 정보통신 이런 것 감당하시는 분이랑 전화 통화해서 제 개인 정보 보내드리고 그래서 동의해서 지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근데 어려웠어요.
그런 거 대신해 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작업을 대신하는 거죠. 오. 소명에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들, 네. 이 게시물로 인해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장래 향후 어떻게 저 상황이 전개되니까 네. 삭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삭제되는 거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삭제는 건 아니고 예, 법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법이 길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그거 뭔지 법률 알죠? 제4입서 2항 여기에 의해서 삭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전문가분가 오, 더 멋있다. 개인정보. 기상캐스터들은 쫓아다니면서 사진 올리는 스토커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짜 많죠. 맞아요. 욕하세요 지금. 지금 아, 아예 이렇게? 언제예요? 아, 해야죠.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야외 중계하면은 치마를 입고 나가잖아요. 아, 예, 원피스나. 예. 그럼 몰래 찍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따라가셨다고 선배가 아 진짜? 잡으셨대요? 잡았다고. 잡았대요? 삭제하라고. 아, 그래서 그거 삭제를 하셨는데 신고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그래 있죠. 성범죄죠. 맞아요. 그쵸, 성범죄 예, 맞죠. 예, 맞아요. 근데 그 성범죄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행범으로 잡아도 사진을 보고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을 했다. 네.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 내가 불쾌하니까 경찰.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는 몰카 범죄가 많은 편입니까? 해외에 비해? 어떻습니까? 우리 뭐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렇지는 느끼기에 않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만 처벌 규정이 약간 우리나라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계속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진만 지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썼던 글이나 댓글 이런 거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인터넷 사회가 되고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SNS 같은 경우로 많이 글을 올리잖아요. 거기서 악성 댓글, 뭐 리뷰글,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악성 리뷰 같은 것도 삭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악성 리뷰라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배달이나 이런 거? 배달도 마찬가지고 리뷰 그거 지울 수 있어요? 예, 리뷰가 많이 붙죠.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코로나가 아니에요. 악성 리뷰예요. 별점 테러. 예, 그렇죠. 별점 테러, 별점 테러. 뭐 리뷰 갑질, 예, 뭐 리뷰 공포증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악성 리뷰가 붙으면 매출과 바로 직결되기 완전 그 때문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스. 그거 지우는 건 얼마 뭐 비용이 대략 아 왜냐면 사실 이거는 진짜 궁금해요. 진짜 맞아요. 내가 만약에 자영업 하는 사람이어도 네. 아 이거 댓글 너무 짜증나라고 생각하는 거 지우고 싶을 것 같은데 대략. 그 대략적으로 그게 이제 또 이 삭제 양 몇 건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장님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저희 해주세요. 제가 이거 홍보 많이 할게요. 저기. 대략 한 5만 원 선 정도. 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진짜 충분히 할 만하다. 네. 왜냐면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게 들어서 큰 영향을 좀 주긴 지울 하니까.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 했어. 근데 그 지우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삭제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리뷰 삭제 요청이 오면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진짜 맞지 아닌지. 맞냐? 근데 전혀 상식이 맞지 않은 리뷰도 많이 붙고 있거든요.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방역 수칙 아주 강력할 때 뭐 업주들이 마스크를 안 썼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직원이 남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들인데 여직원이 서비스하다가 뭐 뭐야? 서비스를 그릇을 던졌다든가 그 완전 가대망상증 아니에요? 또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결제 카드를 만졌다. 근데 저 조리하는 저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안 심지어는 되는 걸로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한 상태가 있어요. 근데 리뷰가 붙은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1점 벌점 테러. 네. 그럼 그럴까? 누가 왜 하는 거지? 굳이 다른 그러지? 업주들이 하는 건가? 경쟁사들이. 그럴 수 이제 심정에 있지 않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된가. 어쨌든 그런 것도 리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할 네. 수 있다. 네. 요즘에는 삭제할 수 있다. 문제캐스에 그런 거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소개팅을 받아. 아니면 누구 괜찮아. 그러면 찾아보지 않아요 인터넷에? 그렇죠. SNS 바로 검색해 본다거나. 아, 그쵸. 뭔지 알죠? 네. 그 인터넷 평판 기업에서도 요즘에는 한다 그러던데. 일단은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용할 때. 네. 그 이메일이라든가 사회 관계망 아이디를 가지고 SNS.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글을 작성했는가를 통해서 그래서 관심사 그리고 독하다. 그 사람의 온라인 평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글 그다음에
그 SNS, 인스타, 페이스북 계정 그 게시글은 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 내면을 그걸 고통해서 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막 정치글 뭐 이런 그렇죠.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터넷을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쓴다든가 나쁜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그쵸, 그쵸. 그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직업 방송이니까 취준생들도 물론 있지만 네. 네. 문제는 그 연인 관계라든가 헤어진 연인, 새로운 연인을 만난다든가 혼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할 때 과거를 좀 이렇게 혼인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 결혼할 예, 때 결혼. 나의 과거를 예, 조금 예.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일세- 하긴 인터넷에 막 이렇게 우리들이 막 이러고 있는 사진 막 올라와 있으면 안 되지. 예. 새로운 분한테 A가 아니잖아요. 그치, A가 그쵸, 아니죠. 그쵸, 그쵸. 인생의 일생일대 중요한 그런 선택,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리고 과거에 흑역사가 있으면 그 발목 잡힐 수가 있거든요. 판도라의 상자를 네, 그렇죠. 아예 상자를 부숴버리는 거구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정리해서 예의상?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제 이름이 약간 커뮤니티 같은데 화제가 돼요. 네, 저 봤어요. 보셨어요? 뭐 다음 카페 여성 뭐 땡땡 이런 데나 뭐 웃긴 땡땡 이런 젊은 애들이 하는 거기에 이름 긴 아나운서에서 제 게시물들이 많이 네. 좀 올라오고 조회수가 뭐 몇십만씩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그게 기분이 나쁘다. 네. 왜냐면 다 놀려 너무. 아, 진짜요? 너무 많이 놀려. 봤어. 많이 뜨던데. 너무 놀려. 6글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욕까지 먹으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너무 싫다. 그러면은 지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화장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예? 온라인에서 화장한 것을 온라인 평판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일 자기 이름 정도는 검색을 해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나오게 사진 보이는가. 들어오나. 예. 그럼 그래서 지울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이제 말씀하신 온라인 거? 평판 관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인들 지금 오면 상담 설명드릴게요. 네,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게시물을 다 제가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게 온라인 평판 관리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싹 삭제를 하고 좀 관리한 거죠.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해서 안 될 것들은 뭐 나쁜 사람들, 특권층들의 신분 세탁으로 수단이 되면 안 되고 그건 빼고 그런 거 안 일반인들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들어와도 많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런 많이 경우는 부르세요, 많이. 돈 많이 주신다 그래도 안 아예 해주세요? 안 되죠. 아 진짜. 저희는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이사님. 네.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거 지우고 싶어요, 이거 지우고 싶어요라고 안 하고 그냥 대표님 그렇죠. 찾아가서 예. 저 김빅토리아 하는데 저와 관련한 온라인 평판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또 건별로 와서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삭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삭제 어느 기간 동안에 삭제가 된다 말씀드리고 비용도 말씀드린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기 평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개인이라든가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평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조금 솔깃하지 않아요? 맞아요.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 난 재밌네. 망했네. 영업 난 비밀 망했네는 공개도 나오네요. 아마도 이제 난 본인 망했네. 온라인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고 채용 조건은 어떤 식인가요? 맞아요. 관련 법이나 이것도 지식이 궁금해. 있어야 되나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합니까? 자격증은 현재 디지털 자기회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인데 네. 일부 자격증을 발행하는 단체에서 일정 교육을 받으면 시험 봐가지고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발급하거든요. 아주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지 않은데 근데 디지털 자기회사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이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역량이 필요하죠.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좀 갖고 있어야 되죠. 컴퓨터는 원래 네. 대표님께서 좀 잘하셨어요. 좀 잘했죠, 그럼요. 아, 예. 진짜요? 그래요? 타자 몇탑 치세요? 한 탑? 떨어지는 거 탁탁탁탁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의뢰인들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집중력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시간을 다투고 막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댓글 하나로 인해서 피해자는 극단적인 정책 피해를 있기 때문에 맞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나를 버리고 거기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10년도 필요해 저희가. 그럼 면접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직원들 면접도 보고 인터뷰도 한 1, 2차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습을 통해서 이거 이 일이 맞냐 안 맞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젊은 직원들이 좀 있어요. 그럼 젊으신 분은 많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들어오셨던 분들은 계세요? 힘들죠. 많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100% 20% 정도 30%는 음란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음란물. 그런 네, 부분 그럼 때문에. 멘탈이 조금 필요하죠 저희한테는. 근데 그 멘탈에 버금가는 봉급을 챙겨주시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도 지금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멘탈 하시는데. 관리는 뭐 어떻게 해요? 네. 저기 뭐 연봉 관리로 돈으로 한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 도시에서 말하면 하수구를 치우는 일이에요. 네. 인터넷에 하수구를 치우는 네. 일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분들 돈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우선은- 하수구 치우시는 분들. 우선은 돈보다 그 사회적 책무에 강한 자신감,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사명감. 좀 악성대과 하나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그럼요. 친구들이 돈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를 돈 때문에 그만두는 건 들어서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범죄 피해자 이분들은 네. 예? 그 누구한테도 말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분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두려워한 게 자기 신상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 지인이나 가족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피해 사실을 알게 상대가 디지털 자기 사람. 박수. 디지털 장애사. 네. 그분들이 밀 수는 마지막 보루가 저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한 건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한두 시간? 그런 경우도 외국 사이트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6개월, 1년은 걸려서 삭제하는 작업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걸 삭제 안 하면 그 사람 평생을 괴롭히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한테 삭제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신뢰, 희망을 줘야 되죠. 네. 또 이게 음란물 같은 게 한번 유포가 되면 국내는 음란 사이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을 둔 맞아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들이 한 번 해외에 퍼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퍼지고 그렇죠. 그거를 접속하기조차 어려워서 일반 분들은 내가 피해자인 것조차 모르면서 맞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진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물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어떤 심정이 있나 상상하면 되는 거죠. 오늘 방송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거는 진짜 재밌게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안 된다. 재밌지가 않죠. 네, 이건 이게. 이거는 저희가 막 웃고 떠든다기보다는 진짜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라도 비슷한 피해가 있거나 내가 좀 힘들 때는 디지털 장애사를 그럼요. 찾으면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근데 진짜 대표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대표님이 그냥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조차도 그냥 쉽게 안 하시고 그런 1일차까지 저희가 계속 돈으로 장난치는데 끝까지 그래도 책임감 막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 의뢰인한테는 당신의 개인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된다는 변호사랑 비슷하네요. 네, 그 개인정보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을 믿음을 줘야 돼요. 보호해준다는 거. 근데 저희가 디지털 자기사는 단순히 인터넷 게시물 삭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요. 그럼 좀 가장 뿌듯했었던 기억은? 뿌듯한 것들은 어떤 의뢰를 받아가지고 삭제가 소홀이 돼서 순식간에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뭐 고맙다는 말도 하고 어떤 분은 육필 수기로 써가지고 이제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평생을 존경하면서 보람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보는 분도 있어요. 박 대표님 완전 저희 방송 시작하고 제가 1시간 만에 반했습니다. 수십 번 이사를 다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간 데마다. 그럼 또 이제 밟히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저한테 글도 보내고 그렇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세요, 요즘에? 어때요? 이렇게 20, 30대나 우리 같은 MZ세대들 보면서 사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끼리 막 셀카 찍고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웃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이렇게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게 되세요? 저희 쪽에도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실은 상담을 많이 오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추억에 담는 기록 하나하나가 시가이제라는 바로 그것이
흑역사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가능하면 많이 조심을 해야죠. 아니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그냥 젊은이들 요즘 애들 어때요? 요즘 애들 창의적이죠.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대단히 전도 유망하죠. 저희도 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장 나이 순으로 젊은 사람 의견이 100% 반영하고 그렇죠. 아 진짜? 진짜요? 제일 그리고 젊은 나이 사람 순으로 가장 젊은 사람이 가장 탁월한 창의적인 상황이다. 제일 젊은 사람 몇 살이에요? 30 나이가 30 초반 정도 됩니다. 아 초반. 초반. 그러네. 자녀가 있으세요 혹시? 저 결혼한 것처럼 보이죠. 네, 결혼했습니다. 피디님 저 안 하래요.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결혼한 것처럼 보이냐 물어보죠. 나 가리고 있어. 진짜 얼굴 못 봐. 죄송해요. 결혼한 것처럼 보이냐 보인다 그러면 되잖아요. 보이는데 네. 거기서 아니라 그러기도 그렇고. 맞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멋지시고. 결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멋지신데. 그럼 자녀 있죠. 그럼. 자녀분들 나이가 저희랑 좀 비슷한가요? 진짜? 연령대가? 뭐 비슷할 한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렇구나. 젊은 애들, 자녀분들이랑 소통을 잘 하세요? 소통을 많이 할 시간이 없죠. 저도 아침에 7시 정도 나오고 퇴근은 10시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저희 업종 자체가 365일 24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업체가 저녁 12시, 1시에 전화 왔는데 우리 업체는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업무 시간에 다시 전화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랬으니까 고객이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업무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주라는 소리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상주에 계시는 그렇죠. 거구나. 24시간.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이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되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막 너무 고객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근데 그냥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나랑 소통을 많이 못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고객들한테 좋은 분이신데 자녀분들한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문제는 농사를 짓는 거다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고 그때 하는 길을 뒤에서 바라봐야지. 근데 바쁘셔서 꾸준하게 못 보시잖아요. 보고는 있죠. 계속 보고는 있는 거죠. SNS. 나름대로 그리고 가장 정의적인 그 스트레스라든가 방황의 시기가 젊은이들 아닙니까? 따지면 뭘 할까 고민도 많고. 자녀분의 SNS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지고. 진짜요? 그래요? 거짓말. 우리 둘 다 못 믿었어. 거짓말. 이제 가족 소통 방안이 있고 그렇죠. 이제 자녀분들이 SNS를 모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고 있겠죠. 근데 따로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언어라는 거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SNS 블로그 엄청 많이 보실 텐데 자녀분들 거를 안 보신다니까 의외네. 그렇죠. 아드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써달라고 PD. 이거 하실까요? 2번 보고 할까요? 2번? 2번 보시고 몇 번 해볼까요? 4번? 여기 옆에 한번 보시고 어디요? 아드님이신지 따님인지 아직 안 맞아요. 자녀분. 아들 인생은 짧단다. 아무리 길어도 100세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사랑한다는 거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 아니, 어색하네요. 이제 갑자기. 와 이거 진짜 캡처하셔가지고 이거 아드님한테 꼭 보내주십시오. 그 단톡방에. 네, 꼭 보내주세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나? 무뚝뚝한 아버님이신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그렇죠. 말 없는 아버지. 보통 아들아 인생은 길다. 인생이 짧다. 인생은 짧다. 그 박명수 그거 알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진짜 늦은 늦었다.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영상 편지는 전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소통하는 말씀을 좀 드렸던 방송. 게 이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갈 거니까 조금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작가님 질문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전혀 질문 내용은 안 맞았어요 지금. 시청자들은 모릅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맞아. 저희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남는 그냥 이거 사진이 이따 부셔야지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빨리 지금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사진. 자녀분은 본인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취업 열심히 뭐 준비를 하셨나요? 예, 네, 저희 취업 채널이니까. 네, 아마 이 영상 지금 보고 있을 것도 같아요. 내가 나간다. 아들아. 그래서 자르고 와라. 그랬죠. 오. 상당히 일반인한테는 방송 출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잘하신다고 계속 그러니까요. 댓글에서. 너무 잘생기셨고 잘하시고 멋지시고 영상 편집. 재영님께서도 영상 편집 많이 하셨다 그러고. 3번이나 하셨네. 근데 진짜 자식농사도 지으셔야 되고 하수구도 뚫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선물 드릴 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좀 저 사람의 닉네임이 많이 보였는데 내가 좋았는데 싶으신 분 계셨어요? 아니, 갑자기 또 아니 그럼 민지 캐스터 먼저 고르시면 그다음에. 아 지금 여기 저한테 보이는 댓글창에는 저를 반겨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근데 제가 계속 봤거든요. 한 분도 없었어요. 너무해. 누구 계실까요? 두 분 골라주세요. 최재형님이 가장 글을 아 많이 써요. 최재형님 오. 맞아. 최재형님 영상 편집 3번 맞아. 하셨던 네네네. 방송인 최재형님. 네. 그리고 JTBI님 어때요? JTBI님도 오늘 아까 말씀 맞아요.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 결과적으로 칭찬해 불, 주셨어. 불 끄고 그거 얘기하셨던 분. 아 불 끄라고? 그게 다 결과를 그 아, 최재형님, 최재형. 최재형님, 아, 그 그래요? 최재형님 받으셔야겠네. 그 저는 저 서아름님을 네. 처음 뵙거든요. 근데 너무 멋지시다고 댓글을 용기 있게 달아주셨어요. 저도 처음 봬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아름 괜찮은 것 그거 같아요. 드리고 싶은데 네, 서아름님, 서아름님 그렇게 세 분 네, 네. 선정하겠습니다. 댓글 선정하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거의 다 끝나서 소감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디지털 양의사 관심을 갖고 이렇게 촬영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힘내서 인터넷 피해자들 구제하는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햇살 앞으로도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저는 이 방송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진짜 설레하시고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되게 일찍 왔어요. 이거 하려고. 속눈썹 붙이신 거예요? 네, 아까 붙일까 말까 고민하셨잖아요. 조금 더 예쁜 거. 붙이셨죠? 그 속눈썹까지 붙이시고 이따 10시에 또 뉴스 하시는데 지금 진짜 밤 10시 엄청 반에 일찍 나오신 거예요. 방송하니까 날씨도 챙겨와 주세요. 10시 반에 꼭 보겠습니다. 아유, 와,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약 좀 많이 하시면 안 예, 돼요. 예. 오늘 방송 같이 했다. 이렇게. 불금이셔가지고 야, 내가 방금 같이 했는데 정말 이래서 이렇게 안 생겼다고. 이렇게 안 네. 생겼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장에서 사실 되게 생소했는데 말씀 맞아요.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 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 들었고 우리 젊은이들 항상 뻔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이런 보람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나의 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거 같이 뜯죠? 어떻게 하실까요? 잡아주세요. 제가 먼저 뜯어. 이거 뜯어요? 아니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나 둘 하면 이렇게 내가 날 잡아야지. 민지쌤 잡으면 안 돼. 아, 왜? 하나 둘 하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마무리 이거 시간에? 하고 다음 좋아요. 시간에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먼저 마무리할게요. 네,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준생 가이드 잡스 101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나죠? 취업하기 딱 좋은 시간. 매일 5시. 그렇죠. 네. 내일 오후 5시. 내일도 별이 5개 취업 맛집 잡스 101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안녕. 빠이.